오늘 영상은 정말 재미있어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500만 달러 집을 차압 경매에서 76만 3천 달러에 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대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았으며 직접 내야 할 현금도 많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려는 저장 강박증 환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에 여러 번 가고 보안관 대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뒷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인생은 인터넷처럼 항상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현실, 진짜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매에서 집을 사면 실제로 어떤지, 물가에 있는 집이든 그냥 땅 한 조각이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경매 압류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3달 전 약 80만 달러에 산 집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황당하죠. 오늘은 제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압류 주택 구입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스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방금 거의 100만 달러를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발도 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찰 중이라 제가 제트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집을 살펴보시죠. 저와 제 부동산 중개인은 방금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내일 경매에 나와 아직 판매 중이라 내부를 볼 수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중개인도 경매 사실을 몰랐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압류 절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관리가 안 된 듯 했지만 2008년 지어진 새 집으로 콘크리트 블록과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손길만 조금 필요해 보여요. EAC 유닛 상태는 괜찮고 벌레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집 안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보통 경매 매물은 내부를 볼 수 없지만 이 집은 여전히 150만 달러의 매물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볼 수 있게 약속을 잡아줬고 1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하랬어요. 여기가 바로 돈이 되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워터프론트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일은 정말 드물고 이런 건 매우 귀합니다. 바나나 나무도 꽤 멋지고 망고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이사 준비 때문에 놓인 박스가 아니라 20년 동안 물건을 쌓아두었던 박스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집은 내일 경매에 나갑니다. 집주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제 중개인이 현금으로 얼마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뉴햄프셔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00만 달러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다네요. 그분들은 집에 손볼 곳이 많은데도 120만 달러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제 중개인은 계속 그쪽 중개인과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또한 은행이 제시한 최고 입찰가는 그녀가 약 76만 3천 달러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은행 대출금보다 10만 달러를 더 얹어서 제안했습니다. 즉, 그녀가 집을 팔면 1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서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새집 임대료와 계약금, 콘도 계약금 등 다양한 비용이 들고 아이들이 떠난 뒤 여러 사연이 있는 집 같습니다. 지금 그녀 혼자 그 집에 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집은 곧 압류될 것 같고 저는 은행 빚보다 10만 달러를 더 얹어 제안하는 게 꽤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누군가는 은행이 받아야 할 금액에 그 집을 가져갈 테니까요. 아니면 더 비싸게, 아니면 100만 달러, 150만 달러에 팔릴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부 플로리다 바닷가에 침실 4개, 욕실 3개짜리 집을 100만 달러에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그냥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쪽 부동산 중개인과 얘기하는 동안 그녀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먼저 제안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부동산 중개인도 내일 경매에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해지는 걸 보면서 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86만 5천 달러 현금 제안을 거절했어요. 서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차압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고 100만, 200만 달러 제안도 거절했어요. 그녀는 빚보다 10만 달러 많은 현금 제안도 거절했어요.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내일 경매 절차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보증금을 맡겼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현금 제한 금액까지 대리 입찰을 걸고 낙찰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아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은행이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만 더 내고 제가 얻게 될 수도 있죠.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한편 제가 왜 뉴햄프셔에서 이사 왔는지 궁금하시죠? 이걸 보세요. 매일 밤 물 위에서 보는 일몰 정말 멋집니다. 정말 아쉽네요. 저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상황에서 그녀가 얼마를 빚졌는지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현금을 줬다면 그녀를 구해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만 달러도
$25,000도 아닌 $100,000를 손에 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등록하고 사진도 찍었지만 수수료를 못 받게 됐어요. 내일 경매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받으니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시 그 집에서 나가야 하죠. 만약 제가 최고 입찰자라면 바로 열세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퇴거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현금 제한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면 돈을 손에 쥔 채로 최대 30일 동안 이사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그녀는 아무것도 못 받고 바로 나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손해를 볼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 경매에서 제가 이기게 됐어요. 제가 대리 입찰을 했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집에 $40,000의 보증금을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최대 $800,000까지 입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은 입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00,000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00,000까지도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러면 총 가격이 $100,000가 될 수도 있죠. 남부 플로리다 워터프론트에 산다는 건 정말 큰 기회지만 검사나 소유권 보험 등은 없어요. 변호사와 얘기했는데 이 집은 소유권 문제는 없고 압류 상태래요. 경매 결과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777,900의 낙찰을 받았어요. 어제 제안했던 금액보다 대략 $190,000 정도 저렴하게 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0,000를 번 셈이에요. 24시간을 기다린 덕분에 이제 24시간 안에 돈을 송금해야겠는데 이미 송금까지 마쳤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됐습니다. 꽤 간단해요. 카운티 웹사이트도 쉽고 다른 경매 사이트도 있어요. 무엇을 사는지 잘 알고 부동산 변호사 검토도 꼭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플로리다 주택시장은 정말 미쳤고 코로나 기간 동안 플로리다의 주택 가치가 급등했어요. 그들의 보수적인 방식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플로리다는 훨씬 더 많은 걸 허용했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었고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그냥 밖에 나가서 햇볕 아래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하면서 집값과 주택시장이 급등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 질로에서 매일 가격 인하 알림을 받아요. 2-3년 전과 달리 집 가치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 동네에 $150만 부동산이 있는데 그들은 그 가격을 요구하지만 최근 경매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팔렸어요. 저는 이 집에 현금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 제안을 거절했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고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실시간 상황입니다.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과정이 6개월이나 걸렸거든요. 택시 타고 땅 보러 간 모습과 지일로 이메일도 이미 보여드렸죠. 시장은 예전 같지 않고 집값이 하락 중입니다. 이곳이 정말 좋아요. 가족과 함께 이사왔고 이 동네 때문에 도시를 선택했어요. 집에 모든 돈을 투자해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떠나지도 않고 저를 자기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해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결국 여러 번 법정에 가야 할 거고 보안관 대리도 불러야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영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찰 중입니다. 그 집은 운하를 따라 바다 옆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집이 아니었을 때는 출입이 허락됐었죠. 이제 그 집이 제 것이 되었지만 그녀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발도 들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이 물가에 있어서 뒷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정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트스키로 가서 뒷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찰 시작입니다. 그녀의 개가 있어 그녀가 집에 있고 거주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하지만 물가에 있다는 점은 시내에서 몇 분 거리인 집치고는 정말 대단한 점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나무도 너무 자랐고 잔디도 무성하고 여기저기 물건이 널려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에 뛰어든 걸까요? 그래도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알아요. 이제 이 수상 스쿠터를 타고 강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14개월 전 저와 제 가족은 모든 짐을 싸서 제 사업을 접고 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로 저 다리 건너편에 있는 곳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저 요트들 반대편에는 매일 라이브 음악과 해피아워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한 동네가 저기 있어요. 매일 밤 라이브 음악을 들으러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리 건너편 저 두 곳 바로 옆에 제 다운타운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차로 오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제 제트스키를 타고 다운타운에 왔어요. 예전에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가 제 시청이에요. 제트스키를 타고 타운 선착장에 오는 게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장면은 제가 제트스키에서 막 내려서 다운타운에 있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저는 항상 매일 쪼리만 신고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저는 맨발로 뒷문을 나와 제트스키를 타고 다운타운 시청에 갔고 거기서도 맨발로 카운티 법원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왜 카운티 법원에 왔을까요? 이곳에 익숙해지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법원에 간다고 하면 무슨 문제 생겼나 보다 오늘 법원에 가야 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입찰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결제합니다. 여기가 바로 행정사무실인데 여기서 제 모든 소유권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고 실제로 담당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증금 내러 가는 곳입니다. 세금 압류 경매, 홈오너스 아소시에이션, 압류 경매, 은행 압류 주택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이 사는 카운티 법원, 시청, 주 법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이번 경우에는 제가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집을 구입하고 있어서 그 집을 살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입찰 후 24시간 내에 80만, 90만, 100만 달러를 그들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돈을 낼 거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아하, 바로 여기서 그들이 저를 잡는 겁니다. 입찰하기 3일 전에 제가 최대 입찰가로 생각하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불할 생각이라면 입찰하기 3일 전에 그들의 은행 계좌에 10만 달러 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계정으로 그렇게 높은 금액을 입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10만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들은 전신 송금, 은행 IC, Automated Clearing House 보증수표를 받지만 보증수표는 입찰 전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여기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여성분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집에 100만 달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지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클립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사는 카운티와 주에서는 모든 것이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주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플로리다에서 해변가 집과 호숫가 집을 샀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auction.com에서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보증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송금을 하고 텍사스에 있는 그들이 나중에 소유권 증서를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이 거래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쉬웠어요. 왜 지금처럼 집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돈만 내면 세금 처리와 소유권 증서 발급까지 10일이면 끝나요. 정말 간단해요. 소유권 보험이 없으면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라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변호사가 많고 이 길에도 변호사가 정말 많아요. 좋은 세무 변호사, 좋은 부동산 변호사를 꼭 찾으세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대신해서 실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500달러가 들지만 나중에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꼭 조사하고 좋은 부동산 변호사를 찾으세요. 초보자든 경험자든 입찰 전 반드시 그들에게 조사를 맡기세요. 어떤 상황이든 대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집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동산을 샀는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인이나 경매회사가 현장에서 바로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경매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햄프셔에는 JSJ 옥션스라는 부동산 경매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전에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음 납부 기간은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보증 수표를 가져가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장음 지급 기간은 10일 또는 30일일 수 있는데 보통 1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경매 방식도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의 auction.com 같은 곳에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도 내일까지 경매가 열립니다. 모든 일이 카운티를 통해 진행되진 않지만 저는 제 카운티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이는 집은 3주 전에 현금으로 산 제 집입니다. 저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여자가 배수구에 콘크리트를 부었는지 스프레이 폼을 넣었는지 이사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제 평생 모은 모든 돈이 제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법적 문제, 세부 조항, 허점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제도를 잘 이용합니다. 저는 집을 살 때 그걸 몰랐고 그녀의 문의 쪽지만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여전히 도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제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나 이메일로 계속 연락 중이고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압류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제 것이 됐는데 그녀가 현금 제한이 있었다면서 경매가 연장됐어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승인했고 그녀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그 집에 공짜로 살 수 있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자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수천 달러 이자를 벌던 돈이
이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은행이 그녀와 판사와 함께 심리를 가지는데 판사가 압류 경매를 취소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연락해왔던 은행 측 변호사 후 씨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녀와 변호사가 지연을 위해 써온 방법일 뿐이며 벌써 4년째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녀는 집이 압류되는 동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짜로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녀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만났고 이 일로 한동안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돈을 냈고 이 집은 제 것인데 판사가 내일 심리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안 준다네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그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그. 저는 전화 온 것을 놓쳤어요. 조금 전에 이 번호로부터 온 전화를 놓쳤어요. 네네, 다시 전화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저는 최근 압류 경매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 소유권을 받지는 못했고 항소나 항소 신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공유할 정보나 조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제출한 것은 매각에 대한 이해 제기이고 그 매각 이해 제기가 현재 보류 중입니다. 3일에 심리가 잡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1시 30분에요. 그래서 그때 이해 제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차용인은 2019년, 2020년부터 압류 소송에 맞서 싸워왔고 매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매각 취소 신청을 기각했고 매각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이해 제기가 기각된다고 가정하면 내릴 명령은 서기가 즉시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라는 지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해야 하며 그 이후로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적어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경을 알게 됐네요. 이 일이 5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니 제가 죄책감을 느꼈던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5년 동안 계속된 일이니까요. 이건 아무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저는 법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이전 소유주가 폐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행을 돕고 싶습니다. 이미 3주 전에 전액을 지불했고 돈도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되어야 했고 거래 후 10일 안에 등기를 받아야 했지만 이의 제기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정이 나면 서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가서 그녀를 내보내기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일은 지금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일을 일찍 끝내고 왔지만 심리가 취소됐고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수정된 통지로 취소하라는 뜻 같고 지금 오라는 말입니다. 피고 측 서명된 변호인은 이로써 오늘 예정되어 있던 존경하는 판사님 앞에서 1월 30일에 열렸던 매각이해 및 압류 매각 무효 신청에 대한 심리를 취소합니다. 그게 다예요.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소유권을 받는 걸 지연시키려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이 제기가 접수되어 오늘 소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 전까지 소유권을 받을 수 없어 그녀가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1월 30일에 압류 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건 정보 확인 후 변호사와 이야기 원하시는 거죠? 네, 오늘 심리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취소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제 오후 막판에 취소돼서 아마 우편으로 아직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정이 3월 3일로 변경됐어요. 변호사님이 통화 가능하신지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일부러 지연시키는 건지 청문회 취소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받을 수 없어서 이게 그냥 지연시키려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청문회가 취소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정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청문회는 압류 매각 무효 신청 관련입니다. 저희는 그 매각을 무효로 하려는 거예요. 몇 시간 후 변호사와 통화 중 카메라가 꺼졌고 헬스장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땀이 많이 났어요. 오늘은 플로리다 목요일 2월인데 기온이 87도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건 그냥 심리를 연기하려는 술수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양측 모두 전화로 심리에 참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전화로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3일 이내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는 피고, 즉 그곳에 사는 사람의 변호사가 전화 심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제 그 이유로 심리가 취소됐어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제 변호사는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킨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3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고 3주 후입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3일 이 압류 심리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 또 연기될 뻔했다고 해요. 그날은 압류 심리가 없어요. 제 변호사가 압류 심리 날짜를 10일로 미뤄 한 달 뒤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 더 그곳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하길 그녀는 이렇게 5년 동안 계속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녀에게 새 변호사가 생겼는데 아마도 이전 변호사가 그녀를 해고했거나 아니면 그녀가 변호사를 해고했을 거예요. 늦게 서류를 제출하는 사기꾼을 고용해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 사이 제 80만 달러는 에스크로에 묶여 한 달째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80만 달러면 월이자가 약 4천 달러입니다. 이자로만 4천 달러를 손해봐서 이제 이 여자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원래 예의 있게 해결하려 했고 운 없는 여자를 도와주려 했어요. 이 여자는 5년째 같은 장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제 돈이 들어가 더 이상 신경 쓰기 싫어요. 청문회에서 그 여자가 지면 바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고 소유권을 받아 그녀를 내보낼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가서 체육관도 다녀왔고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건 기록에 추가해줘 모든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원고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한 달 후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때쯤일 거예요. 다음 게임이죠. 그들은 소송 청문회를 진행해요. 사람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자기 편에서 정말 잘 해내죠.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 원고 측 변호사,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던 피고 측 변호사와 통화 약속이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9시 15분이 되어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막 헬스장에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급하게 움직였고 평소와 다른 시간에 헬스장에 갔는데도 그들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지네요. 한 달 후. 그냥 일반 판매로 넘어갔고 이게 2019년 일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일이었다면 당신이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찾으셨나요? 하지만 임포턴트는 현지 평등위원회를 무효화할 수 없어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일은 법적인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구매자와 관련해서는 LLC가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는 뉴햄프셔에 있던 집을 팔아서 나온 자금으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 관여한 변호사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게 돼요. 네, 이해합니다. 법정에서 발언하려면 꼭 변호사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알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을 내릴 때 그걸 참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이 집을 얻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제가 되어도 괜찮다고 봤어요.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얻을 테니까요. 그녀는 집을 팔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정말 흔한 일이죠.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착한 게 오히려 약점인 것 같아요. 차라리 무례하고 못되게 굴었어야 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집 산 뒤 손해본 이자 약 8,000달러에 대해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조언했다고 알렸습니다. 한 달 반 전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이 없어 제가 거래를 빨리 끝내고 도와주면 청구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게 가능성 있는 경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법정에서 내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서기가 말했습니다. 이틀 내에 명예 변경, 보험 가입, 점유권 명령서와 서류 제출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인과 실제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집주인 대신에 연락해도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레이그입니다. 어제 법원에서 만났고 집주인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 압니다. 대신 연락드리는 것에 불편함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투명성을 중시해 집주인께도 저희 상황을 알리고 싶어요.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고 리노베이션도 하고 싶습니다. 가족 이사 전 거의 모든 돈을 집에 썼고 1월 30일부터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분께 예의를 지키며 저와 가족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집주인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빨리 집을 비워주길 바라며 떠나기 전 집에 손상을 줄까 걱정됩니다. 저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최대한 협조적이고 투명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만약 집에 어떤 손상이 생기면 고소를 하고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집에 대한 대금이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지급된 것에 대한 이자 손실 금액은 현재 모기지 이율이 696이고 집을 구입한 이후로 저에게 들어간 비용이 하루에 148입니다. 내일까지 42일이니 총 6,216입니다. 내일 소유권을 받고 점유권 명령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셰리프가 와서 그녀가 자진 퇴거하면 부동산에서 안내합니다. 저는 사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고 그녀에게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계획과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저는 기꺼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저는 그녀의 필요에 최대한 맞춰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의 물건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락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힘든 시기라는 걸 알기에 제 말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도 지켜야 하고 저희가 살 곳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단호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의 요점은 연락을 해서 제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연락하지 않으면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지만 저도 이런 방침과 약간의 경고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겠지만 저는 도와주고 싶고 그게 제 진심으로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이메일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 집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집 소유권을 허가해 주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공손하고 도움이 되며 예의 바르고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동정하고 또 동정하며 이 여성의 어려움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부터 공짜로 살았고 올해 1월부터는 제 돈으로 살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제 부동산 중개인이 알고 있는 중개인이었고 저는 그에게 매우 공손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번 달 말까지 시간 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11만 더 드릴 테니 가족 여행 후엔 꼭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 집 앞을 지나가니 차만 있고 마당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사 흔적도 없고 그녀가 공식적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 친절함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게 당신 방식인가요? 뭐라고 제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녀는 분명히 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관과 함께 가볼 생각입니다. 월요일에 보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 보험이 필요하며 보험사 보장 전 점검원이 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집에 불이라도 나면 저희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보안관을 만나기로 했고 집을 둘러본 후 월요일에 점검원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찰, 소방서 또는 구급차. 경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왜 필요하신가요? 긴급하진 않지만 보안관 부관이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격해질까 걱정됩니다. 꼭 옆에 있을 필요 없고 누군가 대기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 근처에 계신가요? 네, 맞아요. 저 그 근처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건 당신의 소유지만 네, 제 땅이지만 누군가 떠나지 않고 점유 중이에요. 그래도 그곳에 가야 하고 혼자 가고 싶진 않아요. 알겠어요. 세입자 같은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구입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안 나가나요? 보험 점검 때문에 부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허락 없이 들어가긴 꺼려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미친 것 같죠? 사진 찍으러 가야 하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탁드려요. 랜드로버에서 어떤 차량을 타고 기다리실 건가요? 그래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크레이그입니다. CRAIG. 알겠어요? 그래, 지금 제 부대가 통화 중이어서 통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들이 이사했는지 볼 수 있겠네요. 이삿짐 트럭은 안 보이고 길가에 차 한 대, 진입로에 2대가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매물 표지판은 없어졌네요. 이제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보안관이 왔고 좀 긴장되네요. 세상에, 보안관이 2명이나 왔어요. 세상에, 2명이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는 괜찮은 수준을 넘었어요. 저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제가 먼저 그와 얘기할게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